방송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김한입니다.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호영 기자가 국회 취재를 갔는데 11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안 오는 걸까요? 미국만? 선배 지금 왜 안 오십니까? 방송 시작했는데. 아, 그러니까 1분 지금 올라가. 알겠습니다. 올라가. 데이비드 킴님께서 하호영 안 와도 될 듯. 이런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겨레 TV 훅 35회. 지금 생방송 중이죠? 네, 생방송 중인데 지금 진짜 시청자에 대한 매너가 꽝이네요. 진짜 꽝이네요. 어떻게 몇 분, 10분을 늦게 옵니까? 생방송을. 방송사고. 네. 진짜 아니 국회에서 오늘 비 오죠. 밖에 비 와요. 네. 비 와서 너무 밀려. 하호영 기자가 한국 사람이 늦으면 열에 여덟이 하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 와서 늦는다고, 늦었다고. 죄송합니다. 지금 안 나와도 된다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 기다림에 지쳐서. 데이비드 킴 네. 안 와도 될 듯. 네. 맞아요. 네. 훅 3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보도는 사실은 묵인해왔던 수십 년 동안 묵인해왔던 관의 짬짬이 선거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 갑 지역인데요. 서대문 갑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접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원 의원, 한때 친박 실세로 불렸던 이성원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제 우상호 의원이 계속 주고받았던 선거고요. 그러니까 2승 2패까지인가가 같이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우상호 의원이 이겼는데 그 선거구에서 이성원 의원 측 보좌관이 주민 명부를 빼와서 새누리당 다른 관계자, 그러니까 다른 방에 있는 관계자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거를 전체 주민 명부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만들어서 선거에 활용한 이런 사건인데요. 주소는 100% 있는 거고요. 유선 전화번호가 한 60%, 휴대폰 전화번호가 한 40%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성원 의원 측에서 관리하는 아까 관행이란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각 지역구별로 족보처럼 내려오는 연락처 정보들이 있어요. 그걸 들고 튀면 끝이죠. 네, 당원 명부라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부르는데 그게 또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져서 저희가 중복된 걸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니 전체 유권자 13만 명 중에 한 9만 명 정도의 연락처를 확보를 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서울은 10%를 확보하면 일 진짜 엄청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해요. 지역 유권자 전화번호에 10%만 확보를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10%를 확보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대문 갑은 13만 명이지만 서울시의 지역구들이 보통 15만에서 한 20만 정도라고 된다라고 하면 그 10%를 확보하면 2만 명 전화번호를 들고 있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선거인데 10%만 확보해도. 근데 한 70% 이상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좀 기울어지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권리당원이나 지금 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책임성 있는 당원들을 확보하기가 쉽거든요. 경쟁후보였던 우상호 의원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이성원 측은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당신은 왜 문자 안 보내냐, 지역구 관리 소홀하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공장에서 하신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은 했대요. 네. 연락처를 엄청 많이 갖고 있나 보다. 여기서는 좀 새로운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뭐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적이다. 이거. 네. 네. 처음에 그 방에 있는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안이 너무 커서 의원님이랑 직접 얘기를 하고 전화를 주겠다. 예. 너무 놀랐다. 뭐 이렇게 했고 이제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뭐 거기도 깜짝 놀랐죠. 거기도 이제 어쨌든 선거 좀 해본 다선 의원인데도 이렇게 100%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100% 확보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그게 집적된 자료라고 보여지나 아니면 통으로 꺼내온 자료라고 보여지나요? 자료의 형태는 구청 직원도 놀래요. 엑셀이나 한글 파일이 아닌 전용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명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PC 열람과 출력만 가능했는데 그거를 가상 페이지로 저장을 합니다. 다 모든 화면들을. 그래서 그 가상 페이지들을 긁어서
엑셀로 붙이고 그 엑셀로 붙이는 작업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고요. 거기서 원래 갖고 있었던 명부,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개시돼야지 받을 수 있는 명부인데 그 전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전체 선관위 명부에 대조를 해서 전화번호가 있는 것들을 다 전화번호를 붙여 넣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매크로는 사실 댓글 작업인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활발하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지시하는 문자를 보낸 이성원 의원 전 보좌관이 문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DB 정리를 못해서 우리가 의원님이 너만 찾는다. 나만 중간에서 코피난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런 문자를 보냈냐라고 했더니 당시에 DB 정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애들을 여러 명한테 잘 연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당내에서 DB 정리 좀 한다는 애들. DB 정리가 뭐길래 그게 잘한다, 얼마나 잘하길래 소문이 날 정도로 당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공공연히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명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당시에 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아웃바운드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다 알고 있었겠네요. 그거를 그래서 쪼개서 줬다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선거운동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전화 작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쪼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섞어서 주기도 하고 동별로 나눠서 주기도 하고 연령대별로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게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령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년층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노년층들만 공략하는 가짜뉴스가 전파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명부를 들고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불법성이 먼저 느껴져야 하는데 왠지 그렇게 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법성을 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개인정보는 네. 법적으로 보호와 관리와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네. 그거가 보장이 안 되면 그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구청도 민원인의 어떤 요구나 목적,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맞는 집적이 아니면 개인정보 열람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전체 유권자 정보를 집적했다라는 거가 이제 불법이고요. 그거는 이제 아직 그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리 책임의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남아 있는 건이고요. 그거를 선거에 활용한 거는 근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거법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뭐 2원에 뭐 100개 20원에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파는 것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범죄인데, 비밀 정보여야 하는 개인들의 정보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상식, 통념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고요. 이 개인정보들이 뭐가 되냐? 강계례가 계속 보도하고 있는 1년에 매크로를 활용한 불법 선거들의 어떤 시작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디를 어떻게 구하지? 주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알면 아이디를 만들 수 있죠. 한때는 또 아주 더 쉽게 만들었죠. 뭐 구매하기도 하지만 그 카카오톡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그것도 역시 전화번호를 알아야 가능한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기닝이다. 불법 선거에. 제보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접전 지역에서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형태들의 작업을 했다. 실제로 이거를 취재하게 된 계기랄까요? 뭐 그런 건 어떤 계기가 좀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그 한나라당 시절부터 매크로 관련된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때.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이 이렇게 욕을 안 먹으려면 그걸 했어야죠. 사실 그런 생각 좀 드는데. 했어야죠. 예. 네. 어쨌거나. 2006년 그게 이제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죠. 네. 그리고 저희 보도 이후에 그 2012년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 대선이죠. 박근혜 대선 때도 그 SNS와 관련해서 매크로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저희도 2011년 한나라당 당시 당내 경선에서 캠프 상황실장이 매크로 했니?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들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한 캠프, 그리고 이명박 정권 하에 있었던 당내 선거에서도 매크로가 쓰였다. 그리고 2012년 새누리당으로 넘어오죠. 새누리당으로 넘어와서 박근혜 캠프에서도 매크로를 썼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저희가 보도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SNS 상황실을 두고 거기에 20여 명이 넘는 당내 선거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매크로를 지시를 하는 정황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데도 매크로가 쓰였다라는 보도도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했었고, 그리고 요 선거, 그러니까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아예 그 구청과 공모를 해서 개인 정보를 통째로 빼내서 선거에 이용했다. 그러니까 구청과 공모를 했다는 건 누군가의 제보가 그 보좌관의 증언이죠. 예. 네. 서대문구청의 입장은 유출자는 이제 로그 기록, 이제 오늘자 신문에 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 로그 기록을 6개월마다 삭제한답니다. 개인정보에 누가 접속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6개월마다 삭제를 해서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그 유출자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정렬과 전화번호가 있는 전산망은 구청 전산망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서대문구청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서대문구청은 현재 이제 상황실을 꾸려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를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대문구 주민이시, 은평구 주민이시죠? 네. 옆 동네. 네, 저도 서대문구 옆에 삽니다. 네. 전 종로구 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향후에 좀 잡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드루킹 특검이 끝나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여당은 그 고민을 하겠죠. 이 야당에 대한 수사를 하면 야당에 대한 어떤 탄압. 이런 이제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고, 여당이 어쨌든 사법 권력,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드루킹 떤 거를 거의 비슷한 작업, 인터넷에 댓글 달고 공감수 조작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10년 전에 한나라당이 이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기사는 한나라당 매크로 한겨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저희는 댓글까지 다 찾아놨어요. 그 보도에서. 그러니까 매크로를 통해서 어떤 댓글들을 달았는지. 그러니까 그때 달린 댓글들이 뭐 이명박은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진 유일한 후보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댓글을 달아서 부정적인 댓글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미 2006년도에 했던 거예요. 7년도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할 거냐. 이거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드루킹이 아무리 넓게 잡아도 정치 외곽 조직 혹은 지지자 그룹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유력 후보라고 보이는 정치인과 어떤 모종의 거래를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부분은 공당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직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고 전현직 당 관계자들, 당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거가 더 그러니까 경중이 있는 것이냐. 지금 결과적으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경찰까지 여기에 이제 당시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이렇게 더해지면 이건 선거 제도 자체를 흔들었던, 헌법 제도를 흔들었던 대형 기획이 아니었느냐라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쪼개져 있던 퍼즐들이 이제야 좀 맞춰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국정원, 경찰, 기무사가 왜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섰냐의 근본적인 행위 동기를 생각해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새누리당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집권 연장. 그래야 집권, 그렇죠. 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그 최종적인 수혜는 누가 입었던 것이냐? 그 당이 입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이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게 국가기관으로서 그 당의 정치적 승리에 복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관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신 분들이 질문을 좀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S023807님 이거 무슨 방송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스펙타클하진 않네요. 뭔가 좀 지난번처럼 우리 나란히 한번 앉아볼까요? 아니요? 지금 말고요. 네, 다음에. 그리고 요즘에 실시간으로 하나요? 예, 실시간으로 합니다. 예, 실시간으로 하고요. 이은서님이 들어오셔서 현재도 개인정보 유출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한 번이 어렵지 그 이유는 쉬웠을 듯. 네, 됐으리라 보는데 이렇게 쓰셨겠죠, 그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 번 집적이 되면 그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 국면에서. 네.
아무튼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탐사보도 팀이 아니고 무슨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동 취재팀. 네, 기동 취재팀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힘을 더 내주셔서 갈무리를 짓는 것까지 이제 찬바람이 불면 좀 더 뭔가 진전이 있기를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역할로는 지금 거의 다 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만 어쨌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각성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부 여당 포함입니다.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취재를 좀 이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이은서님께서 열심히 올려주셔서 저희가 힘내서 방송했습니다. 19분하고 아래 199만 회 아직도 네. 있네요. 199만 회의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이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199만 회 원하나요? 유튜브가 보니까 돈 엄청 벌던데. 이거 우리한테 돈 안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 지난번 엊그저께 무슨 기사 보니까 막 1년에 막 억대형 20억씩 벌고 막. 그거 저기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 크리에이터들 네. 연봉 완전 와, 장난 아니던데. 장난 아니에요. 거의 메시 수준으로 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35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